자, 어제 오후 퇴근 시간대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 광진구에서 아찔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한 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에서 5살 박이 어린아이가 혼자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엄마는 미처 내리지 못한 채 버스가 출발해버린 사건입니다. 자, 대체 이 버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 운전기사는 인터넷상에서 여러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큰 비난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먼저 개요를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 저녁 6시 반쯤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 서울에 있는 건대 입구역에서 건대역에서 건대 입구역으로 버스가 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먼저는요, 건대역에서 차가 정차한 다음에 그 아이 3명과 어른 7명이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한 아이가 그 어머니와 있었지만 먼저 버스에서 내리는 바람에 그 하차를 한 다음에 자신의 어머니는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는 버스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 버스는 그대로 진행해서 4차선에 있다가 3차선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네. 그러다 250m 정도 떨어진 다음 역에서 정차를 했고 어머니는 아이를 찾아 떠나게 됐습니다. 자, 아이는 그래서 찾았습니까? 그것도 네.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제 갔는데 행인이 굉장히 잘 도와줘서 네. 이 아이를 무사히 찾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 어머니는 이 버스 회사 그 기사분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서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네. 자, 아이를 일단 찾았다니까, 별다른 일이 없었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서 잠시 후에 이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대역에서 이 딸 아이가 혼자 만 4세입니다. 우리 나이로 5살 아이가 혼자 버스에서 내리고요. 어머니는 내리지 못했는데 버스가 그대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297m 떨어진 다음 정류장에서야 어머니를 내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려주기 전까지 어머니는 울부짖으면서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버스 기사가 이를 무시한 채 다음 정거장에서만 세워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진실인지 이 부분을 반드시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버스 기사가 아주 몹쓸 사람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사실인지 저희는 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버스 이 회사 측에 저희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는 이 아이의 어머니 측의 주장과는 좀 다른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먼저 240번 버스에 탑승했던 다른 승객이 본 상황, 어떻게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 버스 기사가 여론의 문매를 받는 이유가 바로 네. 이 승객들의 글 때문인데요. 네. 굉장히 여러 명의 승객들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버스 조합 홈페이지 게시글인데요. 엄마가 아이가 내린 후에 따라 내리려고 하던 찰나에 문이 닫혔다. 네. 그리고 울부짖으면서 내가 못 내렸으니 문 열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버스 기사가 이제 엄마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바로 그냥 출발을 했다. 네. 이런 글들이 올랐고요. 또 다른 인터넷 게시글도 대동소이한데요. 네. 어제 아이들에 떠밀려서 아이가 내리게 됐다. 그리고 네. 엄마가 미처 못 내렸는데 버스 기사가 출발을 했고 어제 엄마뿐 아니라 승객들이 내려주세요. 못 내렸어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네. 소리 쳐도 듣지 않고 그냥 갔다라고 굉장히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승객을 자처하는 여러 명의 그런 사람들이 글을 올렸기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게 흘러가는 오늘 오후였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올라있는 승객들의 목격담이라고 주장하는 이 글들을 보면 이 버스 기사는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인정도 없으며 아이 엄마의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답답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회사 측에 물어봤습니다. 버스 회사 측은 당시 버스에 설치된 CCTV 화면을 검토한 후에 저희 취재진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차량에 있는 CCTV를 봤는데 아이가 다른 사람 내릴 때 같이 따라 내렸어요.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을 했는데 아주머니가 놓고 있는 상황도 이해가 안 가고 아이가 내린 다음에 한참 있다가 차 세워달라고. 자, 그러니까 버스 회사 측의 CCTV를 확인한 결과 그러니까 아이가 사람들이 내릴 때 붐비는 차 안에서 사람들에 밀려서 꼬마가 내려가게 됐고 그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어머니가 버스가 출발한 뒤에
아이가 없어졌다라고 느끼면서 그때부터 차를 세워달라고 했다.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럼요. 지금 엄마가 주장하는 거, 다른 승객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버스 회사에서 CCTV, 차량 내부에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어머니가 아이하고 손을 안 잡고 있는 걸로 보이고 어머니가 이제 아이하고 떨어진 상태에서 아이가 먼저 내리고 한참 후에 조금 있다가 인지를 한 다음에 요청을 했고 또 차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많이 벗어났다 그러면 정착이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버스 회사의 해명에 따르면 버스 기사의 잘못보다는 어머니의 어떤 부주의도 좀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해명이 된 상황인데 문제는 CCTV를 좀 공개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출발을 할 때 어머니가 몰랐다. 글쎄요. 어머니의 잘못이라고 버스 회사에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 이후에 달리는 버스에서라도 다시 버스를 세워줬으면 되는 게 아니냐. 하지만 버스 회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스를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부분인지 이 부분도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는 먼저 내렸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상태에서 버스 내부에서 동요가 있을 법도 해요. 네, 실제로 이 역시 본인이 이제 현장에 있었던 승객이라고 주장하는 여러 네티즌들이 글을 올렸는데요. 역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흡사합니다. 여러 주장들이. 이제 버스 안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요. 앞에 있던 승객들이 직접 이제 엄마뿐 아니라 기사에게 아이가 혼자 내렸다, 멈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운전사가 그러한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 주행을 했고요. 또 아이 엄마가 계속해서 울었다. 그런데도 쭉 계속 주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 승객들이 계속해서 다급하게 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올렸는데요. 이러한 글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네. 승객들의 어떤 불만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목격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글에 따르면은 이 버스 기사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한 먼저 1차 조사한 서울시 측의 답변이 있습니다. 서울시 측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기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출발하고 난 다음에 일을 했다고. 여기서는 한 10m 정도인데 기사의 반응이 나타날 때가 출발하고 한 10초 정도. 정류장이 아닌 상태에서 차를 대려면은 세우려면 다시 차선을 변경해서 우측으로 붙여야 되는데 이미 차가 교차로를 들어서고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근데 거기서는 차를 세울 수가 없죠, 당연히. 자, 제가 아까 지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이 지도를 보겠습니다. 건대역에서 아이가 사람들, 다른 승객들에 밀려서 엄마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버스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버스가 출발한 다음에 어머니는 아이가 혼자 내린 걸 인지하고 버스 기사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세워달라고 했을 때 버스 기사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세우고 싶었지만 교차로에 진입을 하기 직전이어서 차를 세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출발해서 10초 후라고 하면 교차로를 지날 즈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교차로에서 차를 세울 수가 없죠. 그래서 교차로를 지난 다음에 차를 세워주고 싶었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격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참을 요청을 해도 버스 기사가 차를 세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거리를 한번 보십시오. 버스 한정거의 사이 거리가 297m입니다. 과연 한참을 달릴 만큼의 거리인지는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한참이라는 게 사실 다 주관적인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다급한 상황에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는 또 굉장히 좀 짧게 실제로 달렸어도 한참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또 반대로 객관적으로 일이 다 모두 종결된 다음에 냉정하게 보자면은 아니 300m면은 한참 달릴 수도 없다라는 판단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공개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이견이 있습니다만 당시의 CCTV 영상을 이제 확인한다면 또 공개한다면 과연 정말 승객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고 아이 엄마가 울었는데도 기사가 그걸 무시하고 잔인하게 비인간적으로 운행한 것인지 네. 아니면 안타까운 상황을 인지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규정에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 네.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공개되지 않으니까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공방이 있고 소랑설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 인터넷에는요. 240번 버스, 그 문제의 240번 버스 운전기사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저기요 하는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었지만 더 이상 내리는 사람이 없어서 출발을 했다.
2차선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아이 엄마가 다시 요청을 했다. 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그렇죠. 사실은 거기서 못 내리면 차선을 이제 빨리 가기 위해서 차선 변경을 해서 중앙, 뭐 2차선이든지 1차선으로 옮겼다고 가정했을 때는 네. 이 지금 그 기사님의 딸이라는 사람이 원래 글에 따르면 그 후에 좀 어려우니까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주머니 입장에서 애를 놓쳤기 때문에 아줌마 입장에서는 뭐 요구를 했다고 오히려 반대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정황적으로는 두 사람 말이 약간은 맞고 약간 틀릴 수가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리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에 정류장이 아닌 장소에서 내릴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네. 저 규정을 너무 또 맹신한 게 아닌가. 네. 아이가 한 4-5살 정도 된다면 만약 그걸 인지를 많이 했다 그러면 사실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정차를 하는 게 맞거든요. 2차선에 정차해도 그것도 잘 내려가지고 가면 되는 상황이에요. 잠시만요. 네. 그 부분도 버스 기사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주머니가 내려달라고 해서 차선 2차선 한가운데서 버스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리다가 뒤에 오는 차에 그 승객이 치이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책임은 운전기사가 다 지게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사실은 버스 기사가 억울한 측면은 그런 측면 같아요. 버스 기사가 그 장소에서 판단하기에는 법적인 부분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 네. 2차선이나 교차로 부근에서 사람을 내려준다는 건 뭐 상상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또 가정할 수 있는 게 건대 입구역까지 가지 말고 바로 앞에 좀 교차로 지나자마자 정차를 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아이를 빨리 볼 수 있겠다 하면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쟁점이 또 한 가지입니다. 결국에 한정거 다음 정거장에서 이 아이 어머니가 내릴 때 버스 기사가 심한 욕설을 했다. 이런 주장이 또 인터넷 글에 돌고 있는데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버스 회사에 잘 아는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0년 넘게 여기 운전을 하신 분인데 네. 그동안 민원 한 번 없었고 교통위반 딱지 한 번 안 끊은 사람이에요. 명예가 완전히 실추된 사람이에요. 저희 제작진도 이 사건을 오전에 접했을 때만 해도 공분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먼저 내린 그 아이 엄마의 심정을 생각할 때 버스 기사가 이렇게 매몰차게 운전을 했을 수 있을까? 정말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하면서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진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버스 정거장의 거리, 그리고 교차로의 위치, 그리고 다른 상황들을 봤을 때 과연 버스 운전기사가 이렇게 욕을 먹고 나쁜 사람으로 몰리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이 부분은 분명히 사실 확인을 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주장들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것을 저희는 명백히 밝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손소 변호사님, 이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 정리를 해주시죠. 사실 조금 전에 그 버스 회사 관계자가 이야기했는데요. 20년 동안 민원 한 번 없었고 교통 위반 딱지 한 번 안 끊었다.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네. 또 준법 정신 뛰어나고요. 근데 또 원칙주의자죠. 그런데 이걸 또 반대로 보자면은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측면으로도 약간 연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정류장 아니면 내려주면 안 되는 건 원칙이에요. 하지만 모든 원칙에 예외는 존재할 수 있거든요. 네.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커진 부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양쪽의 입장을 골고루 확인을 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